민족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소리.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카운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요. 누군가가 이 식당의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2015년 여름 여성 혐오를 주제로 연설했던 변지혜이자 2020년 겨울 디지털 서비스를 주제로 연단에 다시 서게 된 변지혜입니다. 이처럼 배달의 민족은 디저트부터 일식, 중식 등 전 세계 음식을 터치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밀리의 서재는 단돈 9,900원에 5만 권의 책을 스마트폰 하나로 누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마켓컬리는 고등어 단 한 마리도 당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더 질 좋은, 더 빠른, 더 손쉬운, 하지만 값싼 서비스를 추구하는 우리들을 충족시켜 주었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많게는 10.1%의 수수료를 떼어가며 점주들은 아우성쳤습니다. 이는 즉 우리가 18,000원짜리 치킨을 먹을 때 약 1,800원을 배달의 민족이 가져간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생겨난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동네 책방의 중요성을 주창한 김영하 작가를 앞세워 요즘도 책 사러 서점 가요? 라는 카피로 광고하며 서점업계를 기만했습니다. 서점업계는 분노했고 저 역시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스스로의 행보와 반대하는 광고를 덥석 문 김영하 작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씁쓸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야간 노동자의 살인적 노동을 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샛별이 뜰 때가 가장 신선할 때라는 마켓컬리의 카피는 저에게는 반대로 샛별이 뜰 때가 노동자들이 가장 시들할 때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밤 11시에 주문한 각종 채소와 식품이 불과 몇 시간 뒤인 새벽 4시에 우리 집 앞에 놓여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삶이란 누군가의 노동에 빚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문명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의와 자유, 이름 모를 누군가들을 신뢰하는 노동과 권리 침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태어난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긴다면 그건 곧 살아남는 것이고, 기존의 아날로그적 방식 그렇지 못하다면 사라지는 것이 곧 자본주의 순리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당장 편한 것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어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낙오되는 자본주의 순리를 어떻게 감히 거스르겠습니까? 하지만 한 서비스가 낙오되는 것과 그 안에서 사람이 낙오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구조 안에서 사람의 낙오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은 남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역할입니다. 우리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나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문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려질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우리 주변에 늘상 존재하는 소상공인, 책 한 권을 팔아봤자 손에 쥘 수 있는 건 2,000원 남짓이지만 지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쓰는 책방 주인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기존의 아날로그 서비스가 함께 공생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이는 곧 소비자인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온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린 당장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국회의원이 아니니 당장 이 연설 하나만으로 법률을 만들 수는 없기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적었어요.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